맞죠? 실전모사에서 실전모사 이외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이제 상품 팁을 완성하시니까 상품 팁을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1번부터 상품 코드 기본키 입력을 클릭하시고 위에 기본키만 누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열쇠 모양이 잘 보입니다. 됐죠? 끝인 거고, 그리고 상품명 필드는 기본키를 주면 알아서 중복 불가가 돼요. 고유값이 되고. 근데 기본키는 하나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에다가 중복 불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중복 불가를 주시면 되는 거고, 상품명 필드는 반드시 입력돼야 되니까 필수 속성을 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상품 코드 필드에다가 반드시 6글자가 입력되게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유효성 검사만 잘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이렇게 해서 볼게요. len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거? 상품 코드, 이렇게 상품 코드 필드를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반드시 6글자니까는 는 6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확인. 요거는 상품 코드 클릭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소비자값 필드의 기본값을 물로 0으로 주세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저장. 이제 상품 테이블의 브랜드 코드 필드에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조회 누르고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콤보 상자에 관련된 속성이 여기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브랜드 테이블의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 셀렉트 구문을 갖고 셀렉트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어디서? 브랜드 테이블에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쵸? 근데 여기까지만 주면은 결과 잠깐 볼게요. 여기까지 놓고 저장 잠깐 놓고 결과 잠깐 볼게요. 그러면은 브랜드 코드에 이렇게 잠깐만 제가 엉뚱한 데 뒀나? 제가 엉뚱한 데 줬죠 여러분들. 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브랜드 코드에다 줘야 되죠. 제가 지금 필드명을 잘못 봤죠. 브랜드 코드에다가 조회 속성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놓고 잠깐 볼게요. 보기 누르시면은 이제 브랜드 코드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 아니 여기 런앤펀이라고 해서 그 브랜드 명이 나와야지 코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소가 바운드 열은 저장하는 거고 열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얘를 두 개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요거 두 개 주시게 되면 아마도 열의 개수 두 개니까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명은 잘 보일 겁니다. 확인 잠깐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는 잘 보여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브랜드 코드는 표시되지 않게 하려면은 열의 너비를 0이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열의 너비 0. 그러면은 이렇게 브랜드 코드가 첫 번째 필드, 브랜드명이 두 번째 필드잖아요. 0을 주게 되면 첫 번째 필드인 예의 열 너비가 0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브랜드명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뭐 값은 브랜드 코드가 저장돼도 필드는 브랜드 코드가 저장되게끔 바운드를 1로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누르고 보기 누른 다음에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책이랑 똑같이 잘 나타나는 거 보이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놓고 이제 목록값 외에는 입력될 수 없도록 해달라서 목록값만 허용이 예로 주시는데 이미 예로 되어 있네 이거는. 됐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 누르시고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관계 설정도 한번 해볼게요. 관계 설정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들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죠.
다 닫고, 여러분 관계 설정할 때 여기에 뭐 있으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로고에 관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품 코드 테이블에 분류 코드는 분류 코드 테이블 분류 코드니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테이블부터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테이블 표시. 그러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보이겠죠. 어떤 테이블을 갖고 와야 돼요? 상품 테이블과 분류 테이블을 갖고 와야 되겠죠. 됐죠? 이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참조하도록 됐으니까는 얘를 이렇게 그냥 드래그해서 두 개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고. 마우스로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조 불가결성해 주시면 되고, 볼게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가 변경이 되면 상품 테이블도 같이 변경,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라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품 탭에서 참조하고 있는 거는 분류 탭에서 자기 멋대로 지우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되셨나요? 만들기 끝. 이게 다라고요. 자, 저장, 닫기 끝. 자, 이제 폼 문제도 볼게요. 폼 문제를 하시기 전에 거기 문제를 봤더니 상품 등록 폼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상품 등록 폼을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CMD 브랜드 코드는 아마 요거인 것 같은데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이때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 가능 잠금 자동 확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 가능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얘로 바꾸고 보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활성화 되는 거 보이죠? 됐죠? 이런 거는 사실 어디서 산지 약간 외우는 그런 개념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서 사용 가능을 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폼 바닥글의 txt 개수 어디죠? 폼 바닥글 여기 보이네요. 그리고 언바운드 되고 눌러봤더니 이름이 txt 개수네요. 여기에다가는 그 레코드의 개수가 표현되게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46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카운트 별만 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여기다가 특별한 거 아니고 카운트 별 이렇게 하면 전체 레코드 개수를 잘 세주겠죠. 이렇게 놓고 저장 누르고 보기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책이랑 똑같이 전체 레코드 개수 잘 세줍니다. 됐죠? 그리고 본문 영역에 대해서 홀 수행, 짝 수행을 다르게 배경색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가?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 영역이니까 이게 본문 선택하면 됩니다. 동의되세요? 그쵸? 그럼 지금 해달라는 게 뭐냐면 배경색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형식에 보시면요. 이렇게 배경색과 다른 배경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아래 봤더니 다른 배경색을 5, 강조 5, 60%더 밝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셨나요? 이제 그걸 찾는 게 관건인데 다른 배경색 눌러보고 이렇게 옆에 작성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바다색 5 강조 60%가 여기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바다색 강조 60%더 밝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쵸? 클릭하시면 되겠죠. 강조색 5 자, 이렇게 놓고 저장 누르고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잘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해달라는 소리겠죠, 그쵸?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문제는 이제 2번인데, 여러분 2번 제가 지금 30초만 드릴게요. 문제 내용만 먼저 파악해서 뭐 해달라는 건지. 자, 봅시다. 그러면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현재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품 등록 폼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
상품 테이블에서 뭔가를 지워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지워주는 거는 우리가 딜리트 콜 쓰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딜리트 콜 쓰려면은 이벤트 프로세서 두 커맨드 런 SQL 쓰시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상품 등록 클릭하시고 요거 데이터에 보시면 상품 종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상품 종합이 되고 옆에 쿼리 보이시죠? 그쵸? 상품 종합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상품 종합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A, B, C인데 여기서 이 A가 상품 보시면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쿼리로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이 상품 종합 코드를 검색을 해서 걔랑 똑같을 때 어디서 지워달라고 하면 상품대를 지워달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데이터 레코드를 지워달라 이 소리죠. 그런데 이게 기존 데이터하고 연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상코드 임의의 값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줄게요. 여기다가 090000이라고 줄게요. 090000 상품명을 그린이라고 그린 1이라고 주고 그린이라고 줄게요. 그리고 분류 코드하고 브랜드 코드는 그냥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걸로 줄게요. 뭐 줄 거냐면 저는 자, 이렇게 주시고 여기다가 0111 주시고 여기다가 브랜드 코드나 07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숫자를 25000 이렇게 줄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어떤 값을 하나 줬어요. 저는. 그리고 걔의 상품 코드는 090000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워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이제 이걸 지우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090000 주고 삭제 버튼 누르면 해당 데이터를 지워달라 이 소리잖아요. 동일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자, 요거를 잠깐 저장을 누르고 상품 등록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제일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090 아이고 제일 아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저장을 폼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불러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저장된 데이터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되셨나요?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돼가지고 됐죠?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걸 지우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디자인 보기에서 이 버튼 눌렀을 때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 누르고 이벤트에다가 온클릭에다가 이렇게 작성기 버튼 누르고 코드 작성기 누르면 되는 거죠. 됐죠? 코드 작성기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자 요걸 찾으셔야 돼요. 삭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기다가 SQL문으로서 딜리트 걸 쓰려면은 기본 틀이 두 커맨드 명령 실행시켜 주세요. 무슨 명령이요? run SQL 실행시켜주는 명령을 실행시켜줘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아까 띄었더니 뭐라고 됐냐면은 여기 SQL 스테이트먼트 SQL 문장을 여기다 넣어달래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SQL 문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이용해서 문장으로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딜리트 지워주세요. 뭘 지울 건데요? 그냥 다 지울게요. 그거 어디 있는데요? 데이터는 어디 있는데요? from 상품 테이블에 있어요. 상품 테이블 데이터 다 지워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다 지우는데 조건을 걸게요. 조건을 걸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지워달라 이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필드가 상품 테이블에서 찾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잠깐 볼게요. 이 상품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누르시면은 상품 코드 짧은 텍스트인 거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문자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외워준 다음에 상품 코드가 모랑 같은 거 현재 폼에 txt 상품 코드랑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요 상품 코드는 문자잖아요. 문자니까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죠? 그럼 우리 어저께 그 조건 처리할 때
요 상품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었잖아요. 되셨죠? 근데 그 큰 따옴표 묶을 때 상품 코드라는 게 사용자가 입력된 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그 값을 09000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값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으면 여기서 이게 하나의 고정된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뒤쪽도 작은 따옴표도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이를 뭘로 연결연산 주셔야 되는데, 이때 연결연산 줄 때 공백 양쪽에 주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시고, 여기도 연결연산자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주고 여기까지만 주고 잠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보기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090000 잘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090000 주고 04개 맞죠? 삭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상품 테이블에서 한행 삭제했냐 물어봐요. 그거 우리 어떤 거 지울 거 아니에요. 그쵸? 지우고 얘 누른 게 지워집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다시 봤더니 여기 어떻게 돼요? deleted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지워졌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두 번째 리쿼리 메서드를 호출하여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지우고 나서 우리 폼 다시 껐다가 키우면 얘 깔끔하게 제거돼서 나오잖아요. 그 작업을 코드로서 수행시켜 달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디자인 보기에서 이벤트 폴스 여기까지 지웠잖아요. 지우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 더 현재 폼을 리쿼리해서 새로 고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고침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얘는 닫고 상품에다가 끝에다가 똑같이 090000 주고 여기다 상품명 그린 이렇게 주고 그린 이렇게 주고 나머지 똑같이 0111 07 이렇게 똑같이 줄게요. 소비자가 25000 줄게요. 그럼 이렇게 줬으면은 아까 상품대를 보이겠죠? 이제 뭐가 달라지냐? 리콜이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저장 누르고 상품 종목에서 여기다가 090000 이렇게 주고 삭제 버튼 누를게요. 삭제 버튼 누르고 한행을 지운대요. 지웠어요. 자, 내려놓고 할게요. 내려놓고 보이는 데서 할게요. 현재 이렇게 0900 잘 보이죠? 그쵸? 이 상태에서 지우면은 삭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삭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다시 위로 올라온 거 보이세요? 이게 리콜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면은 아까는 딜리트라고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그거 안 뜨는 거 보이세요? 네, 새로 고침됐다. 폼 자체가 다시 종료시켰다가 다시 오는 거 있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리콜이 뭔지 아시겠죠? 그쵸? 자, 3번은 상품 등록세 분류 추가. 이게 뭐지? 분류 추가하면 자, 요거 같아요. 요거 버튼 누르면 뭐 해달라는지 봅시다. 이거 누르면 다음 기능을 수행해달래요. 분류 등록 폼을 폼북에 열어달래요. 그렇죠? 분류 등록이 뭐죠? 여기 보시면 분류 등록 바로 위에 있잖아요. 더블 클릭했다 이렇게 등록치 않게 열어달라 이 소리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를 뭘로? 매크로로 만들어 달래요. 자, 문제는 파악되셨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 거예요? 당연히 만들기에 매크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만들기에 매크로 만들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폼을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오픈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오픈 이렇게 치시면은 오픈 폼 바로 아래 보이시죠? 그렇죠? 오픈 폼 됐죠? 그럼 이렇게 오픈 폼 선택을 하시면 함수 선택을 하시면은 폼 이름, 폼목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분류 등록을 폼북이 이러서 이게 끝이잖아요. 다른 거 없죠. 조건 같은 거 없는 거 이해되세요? 이게 다라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저장을 누르면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 매크로 이름 요구하고 있죠. 거기 매크로 1을 생성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름은 매크로 1이라고 이렇게 이름 주시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놓고 확인 누르면 이제 매크로 1이 잘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 이 매크로 1은 어차피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 그 앞에서 했던 매크로들은 다 뭐 CMB 조회 코드랑 뭐 비교해서 뭘 연다든지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 매크로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차피 그냥 폼만 여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얘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폼 열린다고요. 이게 정상이죠, 그쵸? 그럼 이제 얘를 어디다 연결시킬 거예요? 얘 누를 때 디자인 보기에서 분류 추가 연결 어디다가 온클릭에다 동의되세요? 온클릭 어디 있는데요? 전부 다 이벤트들이죠. 이벤트에다가 온클릭에다가 이렇게 매크로 1 정도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이제 저장 이제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상품 등록에서 분류 추가 누르면은 이렇게 폼 열리죠. 되셨나요? 보고서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상품 목록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책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우리 교재 요거를 같이 보고 제가 여기서 상품 목록 보고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요걸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됐죠? 그러면은 아직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인데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 보고 한번 고민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지금 얼핏 보기에 책에 있는 내용 보면은 브랜드 위에 런앤펀이라고 여기 위에 뭐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분류코드 브랜드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 뭐가 비어 있죠, 그쵸? 그거 뭐였어요, 혹시 우리 어저께? 중복 내용 숨기기 뭔지 기억나세요? 그거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상품 목록 위에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봤더니 이게 뭐가 좀 특이한 게, 여기 지금 그림에는, 그, 교재 그림, 완성된 그림에는, 그, 그룹화, 그러니까 분류코드 분류명 아래에 총 상품 수 9개라고 데이터 있죠? 되셨나요? 여러분, 그건 그 뭐예요? 어떤 그룹화 시키고 그 아래 뭐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룹 바닥글에 총 상품 수 9개는 카운트별 기억나세요? 그럼 그 그룹에 대해 개수해달라는 소리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고, 여기 봤더니, 아래 봤더니, 아래 좀 볼까요? 자, 봅시다. 아래 봤더니, 이렇게, 그쵸? 왼쪽에 보시면 날짜 형태는 지금 똑같죠? 그쵸? 책 있는 거랑. 예, 예. 똑같죠? 근데 오른쪽에 뭐 있어요? 23/16 뭐예요? 전체 페이지면 현재 페이지잖아요. 이거 아마 페이지 번호 넣어달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걸 제가 왜 여러분이랑 같이 보냐면은 보고서 문제 푸실 때요. 연습하실 때 저처럼 요거를 하기 전에 더블 클릭해서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여기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문제에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실수로 줄고 문제 풀이 속도도 빨라집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연습 단계고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시험 보시기 전에는 이 연습이 되면은 문제 이렇게 보자. 문제 보면은 그 아래 그림이 같이 보여요. 같이 보이면서 뭘 해야 될지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들어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신 연습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연습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같이 한번 받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뭔가 문제를 풀려면 디자인 보기로 열면 됩니다. 거기까지 동의되시죠? 그쵸? 그럼 디자인 보기로 먼저 열어볼게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문제 봤더니 여기 앞에 정렬 및 그룹화라는 단어 보이죠? 그쵸?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렬 및 그룹화는 아래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2차 정렬 기준이니까 그룹화를 바꾸진 않겠다 이 소리죠. 그쵸?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정렬 기준 분류코드 오름차순이니까는 그룹 추가하시면 안 돼요. 정렬 추가해서 어떤 거예요? 분류코드죠. 분류코드. 분류코드 주시고 여기다가 오름차순 이렇게 해달라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자 아까랑 똑같이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 정렬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됐죠?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뭔가 이상해. 이거 정렬해주면 제대로 나오겠거나 그런 거 보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분류 코드에서 그룹 바닥글 설정을 하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자, 이건 좀 적어 놓을게요. 그룹 바닥글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이렇게만 좀 적어 놓을게요. 그럼 찾기가 쉽다 편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분류 코드에서 그룹 바닥글을 설정을 하면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브랜드 코드 이렇게 주고 여기서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바닥글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안 나오고 이거 눌러도 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바닥글은 이제 자세히 버튼이죠. 자세히 버튼. 이거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눌렀더니 뭐가 쭉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닥글이 나타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안에 세부 내용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머리 꿀고 표시 안 한 데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닥 꿀고 표시 안 한 데 있죠. 뭘 표시하면 돼요? 바닥 꿀을 표시하면 되는 거 이해되세요? 이거 외울 거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자세히를 볼게요. 이 자세히 자 이걸 못 누르면 꽤 오래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 꿀고요.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뭐 공간 생겼잖아요. 결과 확인해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아래 공간 생기죠.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2번. 브랜드 코드 머리글 구역을 페이지마다 반복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보세요. 브랜드 코드 머리글인가요? 바로 보이네요. 형식에 보시면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주면 이게 매 페이지나 반복되게 표현되다 이 소리겠죠. 그죠? 이렇게만 주시면 되고, 그리고 3번. 브랜드 코드 머리글 구역의 txt 브랜드. 자, 우리 아까 인쇄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옆에 뭐가 있었잖아요. 그쵸? 아마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볼까요? 머리글에게 언바운드에 봤더니 txt 브랜드와 이름 똑같이 나타나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브랜드명, 브랜드 코드인데 사실 얘는 이미 이 보고서에 레코드 원본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코드나 브랜드명 하나만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냥 선택하시고 데이터에서 이렇게 브랜드명이겠죠? 브랜드명 이렇게 주시면은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잘 나와요. 런앤펀 잘 나와요. 근데 지금 얘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어떻게 가로 열고 브랜드 코드까지 같이 보여달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수식으로 하셔야 돼요. 수식으로. 자,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이렇게 브랜드명 주면 브랜드명 잘 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가로 닫는 것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실제로 여러분 연습부터 이렇게 하나만 해보시면 도움 됩니다. 확인 누르고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로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연결 현자를 뭔가 다 이어붙여서 달라는 소리죠. 그럼 뒤에 이 가로를 모으면 돼. 브랜드 코드 오면 되는 거죠. 그쵸? 브랜드 코드는 필드명이니까는 브랜드 코드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닫는 가로는 다시 문자니까는 연결 연산자로 닫는 가로를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되었을까요? 확인.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끝. 됐죠?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는 안 틀리겠죠? 틀리겠죠? 자, 이제 브랜드 코드 바닥글에 다음과 같이 상품수가 표현되게 해달라고 되어 있고 텍스트 상자, 선, 컨트롤은 모두 생성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은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생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하기 전에 잠깐만 볼게요. 선 컨트롤은 라인 22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본문의 선 컨트롤 복사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셨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죠. 잘 봤더니 요 선 이렇게 그려달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선이 본문에 이렇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얘 이름을 라인 22로 바꿔달라는 소리죠. 그리고 얘네들은 텍스트 상자니까 처음부터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 맞죠? 됐죠? 자, 근데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를 디자인 보기에서 요 바닥글의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우선 텍스트 상자부터 넣고 고민을 해보자. 텍스트 상자는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텍스트 상자 요걸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있는 거 클릭을 하시고 위치가 대략 요 상품명 요 중간쯤 어디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 9가 여기다가 요렇게 그려줄게요. 됐죠? 그리고 앞에는 뭐라 하죠? 총 상품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특별히 여기 이름 언급 없으니까는 총 상품수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얘의 이름은 뭐예요? txt 총 상품수죠. txt 상품수죠. 여기다가 기타에서 txt 상품수라고 기타에서 주시면 되는 거 맞죠? 됐죠? 자, 여기다 뭐 하셔야 돼요? 카운트별. 카운트별은 위에 데이터 다 세줄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는하고 카운트 가로 열고 별 이렇게만 주시면은 결과 잠깐 확인해 보죠.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상품수살 계산되는 거 보이세요? 됐죠?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본문에 있는 요 점선을 대시선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 얘 이름을 뭘로 라인 21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에 보시면 여기 아래 이렇게 점선 있을 겁니다. 선택하시고 복사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바닥 끌어서 붙이기 하시면 이렇게 잘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위치만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되겠죠. 자,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아래 잘 들어가시죠. 되셨나요? 이 페이지 번호 이제 페이지 번호 있죠. 페이지 번호 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이론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현재 페이지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볼게요. 현재 페이지는요. 페이지는 중괄호 이렇게 해서 페이지라고만 이렇게 주면은 현재 페이지가 잘 표현이 됩니다. 물론 는 이렇게 앞에 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전체 페이지, 전체 페이지를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냐. 여기다가 페이지 이렇게 해서 S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됐죠?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은, 원하는 게 1/2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23 이렇게 주면 되는 거 맞죠?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보세요. 는에서 요 1이 현재 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이 중간에 슬러시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결연산자로 문자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연결연산자에서 페이지 S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자마자 대부분은 그대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정렬 그룹 화살 했고, 그리고 머리글 반복 잘 되어 있고, 요 런앤펀 잘 나오고, 그리고 상품수에서 여기랑 똑같이 나오고, 현재 페이지 잘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럼 된 거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거 컨트롤 업무에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컨트롤 업무에 적으셔도 됩니다. 상품 등록품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상품 등록품이니까는 일단 상품 잠깐 저장하고 닫을게요. 상품 등록품 조회 버튼이니까 아마 이 버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걸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해달래요. 현재 폼의 브랜드 코드가 CMB 브랜드 코드 여기에 있는 값하고 조회 버튼으로 이렇게 필터링 해달라 이 소리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누르고 이벤트에 onClick 들어가는데 이건 동의되세요? 됐죠? 그리고 코드 작성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밑점 필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됐죠? 그리고 필터하고 여기다가 조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조건이 뭔데요? 자, 조건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폼 데이터에서 브랜드 코드가 뭐랑 같은 거? CMB 브랜드랑 같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CMB 브랜드는 당연히 뭐예요? 문자 데이터죠. 되셨나요? 문자 데이터니까는 문자 데이터에 관련된 조건 처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됐죠? 자, 한번 해보죠. 밑점 필터는 브랜드 코드 필드가 뭐랑 같은 거? CMB 브랜드랑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브랜드는 문자니까 어떻게?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CMB 브랜드 컨트롤 제외한 나머지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고 있는 거죠. 앞에 당연히 작은 따옴표 있어야 되고,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결 연산자로 뒤쪽도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터는 반드시 아래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밑점 필터 온은 true라고 이렇게 실제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요 아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회된 브랜드명들은 이렇게 조회를 먼저 하고 상품명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달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오더바이 오는 속성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밑점 오더바이 한 다음에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죠. 상품명으로 내림차순 뭐 DESC 이런 단어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림차순 주시고 이제 밑점 오더바이 오는 true라고만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되셨나요? 이렇게 놓고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해 보시면은 이렇게 얘를 이렇게 아무거나 누르고 조회 버튼 누르면 틱하면 잘 보이죠? 되셨나요? 이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10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주인님 저 뭐 잘못했어요? 아예 설득했어. 왜 교무실 불려온 근데 저희 그 인성질인 넣었었잖아요. 예. 거기서 그 등록증 넣어서 예. 저희가 그 좀 만든 거였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빼고 음. 나중에 실제 이제 자격증으로 넣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하셔가지고요. 혹시 로그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아이디 뭐지? 이거 참. 근데 아마 이거 그걸 텐데 인증을 아, 그렇구나. 맞다. 그게 어떤 걸로 제가 인증해 드리면 될까요? 잠시만요. 아마 카카오톡인가 그럴 거예요. 간편이죠. 예.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문제 그리고 1979년 79 1979 1130 1130 이제 069757 9757 4702 그리고 뭐 나머지는 되겠죠? 그렇죠? 카카오톡 인증하기 왜 이거는 굳이 인증하기
인증 완료. 됐나? 이거. 인공지. 이거. 맞나? 아하하. 안 되네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아, 그랬어요? 가지고. 혹시 그 문제가 되나요? 그냥 확인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 저희가 본사한테 지금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확인해 달라고만 전달받은. 난 본사면 괜찮은데 설마 고용노동부에서 그거 엄청 쫄았어. 재직 중이라서 그런가? 안 빠지는 게 맞는 거 같아. 네, 이거면 됐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고 친 건 아니죠? 어쨌든 24일 거 커말 그 확장 11명 모여 있는 거. 확정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주인님, 혹시 이거 마리아 과장님이에요? 731808. 맞아요. 아, 그렇구나. 전화 달라고 카톡이 와서. 그럼 과장님. 괜찮아 모르겠. 아까 3시 12분에 그때 지금 말고 아까 그때.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저거 할 때요. 이 필터 첫 번째 식에 예. 그 작은 따옴표,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브랜드 코드랑 작은 따옴표까지 감싼 거잖아요. 예. 그 작은 따옴표가 왜 저기 있는지 계속 이해가 안 돼요. 큰 단표로 잠시만요. 왜 저기까지 감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브랜드 코드는 필드명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드는 컨트롤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브랜드 코드가 필드명이죠. 그리고 컨트롤은 CMB 브랜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에 들어간 값은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요만큼만 대상일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고정되는 값이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묶는 거죠. 연결 연산자. 그럼 역시 뒤에도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그렇죠? 걔도 얘를 큰 따옴표로 묶은 다음에 연결 연산자를 이렇게 주는 거죠. 되었을까요? 이게 그러자 많이 헷갈려서 그래서 이렇게 넣은 이유가 이게 누구나 다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그냥 FM으로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 갔지? 여기다가 보세요. 이거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필드는 컨트롤 했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CMB 종목 코드가 이렇게 작은 단표 이렇게 줘요. 그럼 그 다음에 컨트롤 구분하기라는 게 뭐냐? 컨트롤 이름을 지우고 나머지를 큰 단표로 묶어달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이를 뭘로 연결해? 연결해서 연결해 달라고요. 그럼 여기 이제 처리 기능 부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처리 기능부터. 그러면은 뭐 이게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여기 분류하고 상품 탭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
이 두 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 그것까지 동의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 닫고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냥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제시된 대로 분류하고 분류하고 상품을 이렇게 배치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이렇게 주시고 이제 여기서 주어진 대로 분류 코드부터 최대값까지 한번 쭉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림 보고 분류 코드, 그 다음 분류명, 그 다음 평균가 최소가죠. 평균가 최소가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은 해당 분류 코드에 관한 분류명별로 소비자가의 평균 최소재,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그 소비자가의 평균 최소 최대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레프트하고 라이트 하면 쓰러졌으니까는 요거는 아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들, 자, 소비자가 가지고 와서 이거 평균 구하려면 뭐 눌러야 돼요? 위에 요약 이해되세요? 요약 눌러서 여기다 계산 방법을 이렇게 묻는 방법을 평균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라고. 네,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볼게요. 결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나잖아요. 되셨나요? 자, 이제 나머지 최대값, 최소값은 똑같이 소비자가 갖고 와서 묶는 방법을 최소값, 소비자가 갖고 와서 묶는 방법을 최대값으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분류 코드가 0406, 0506 이렇게 시작되는 것만 갖고 오라고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 굳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 분류 코드가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그 왼쪽 두 개 이거 갖고 와달라 소리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다가 레프트에서 분류죠, 분류 코드에 두 개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근데 일단 조심하실 게 지금 여기서 분류 코드 두 개 이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겨요. 혹시 왜 문제가 생길지 아시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만 주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분류 코드가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인지 상품 테이블 분류 코드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뭘 기준으로 분류 코드를 갖고 와야 될까요? 당연히 분류 코드니까 분류 테이블 갖고 오는 게 올바르겠죠. 그렇죠? 그럼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 앞에다가 이게 분류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적어주면 이게 테이블명 점 필드명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보기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01 그리고 쭉 내려가면 02 이렇게 잘 나타나는 거 보이죠? 그렇죠? 됐죠? 자, 이제 이게 04에서 06만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거기 그 라이크 연산자가 없잖아요. 라이크 연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조건에다가 인이 그 오화 조건이잖아요. 04, 05, 06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누르고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러니까 인 연산자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거기 like 연산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04 이렇게 04에서 06이라고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큰 따옴표를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like를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고 잠깐 결과 좀 확인해 볼게요. 확인 누르고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문제 좀 바뀐 거긴 한데 앞에 있는 공 있죠. 공을 문자로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에서 6은 되는데 공사 공유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럴 때는 4에서 6이라고 이렇게 주고 앞에다가 0을 따로 이렇게 줘볼게요. 됐죠? 이렇게 주시고 조건을 이렇게 주시고 보기 눌러보시면 그때서야 040506 잘 나타나는 거 보이죠? 됐죠? 근데 요거는 불편하긴 한데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뭐만 해주면 돼요? 이거 표현만 안 되게 해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표시 해제. 여기서 표시 해제 이렇게 해서 얘 표시만 안 되게 해주고 이렇게 주시면 접게 위에부터 스포츠 양말 신사 세트부터 돼 있고 레코드 개수 9개 잘 나오는 거 보이세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어렵죠? 이거 솔직히 어렵죠? 여기다가 분류별 언더바 평균값 분류별 언더바 평균값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되게 치사한 게 이름도 가운데 분류별 띄어쓰기 아니고 언더바 돼 있잖아요. 그쵸? 요것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또 확인. 이제 고. 자, 그럼 2번은 그래도 앞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는 쿼리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전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없냐면 앞에 테이블 이용한 말 없잖아요. 그쵸? 근데 다시 봤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품 종합 쿼리 이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쿼리 갖고 와서 이거 잘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과는 분류 코드, 분류명하고 상품 수는 아마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뭔가 개수 세주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세요. 상품 종합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 만들기의 쿼리전에서 쿼리에서 상품 종합 쿼리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책에 있는 대로 먼저 써봅시다. 분류 코드하고 분류명이야. 그냥 그대로 있을까? 분류 코드, 분류명은 있으니까 뭐 별게 아닐 것 같아요. 보기 누르면 이렇게 잘 나타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보면은 분류 코드구나. 분류 코드. 보기 누르면 이렇게 잘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숫자가 뭐냐가 문제인데, 자, 전체 상품에 대해서 분류별 상품 수를 계산해 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아마 계산을 하는 건 오케이인데 여러분 이거 뭘로 계산하실 거예요? 자, 이럴 경우 대부분 뭘 선택하시면 좋냐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본 키가 될 만한 걸 선택하시는 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상품 중에 상품 코드 같은 게 이게 기본 키가 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기본 키를 갖다 놓고 요약해서 개수로 이렇게 한번 개수를 세볼게요. 개수 세고 보기에 눌렀더니 지금 거기 보시면 30, 54, 15 똑같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레코드 개수는 그 아래 보시면 45인데 자 보세요. 여기 45라고 보이죠?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도 그 레코드 개수 45라고 보이죠? 그럼 데이터 올바르게 잘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바꾸면 돼? 얘 상품수만 바꾸면 되는 거 맞죠?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요 앞에다가 상품수 콜론 이렇게만 주면 된다고요. 됐죠? 확인 주시면 끝. 자, 이제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됐죠? 저장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하실만 하죠? 그래갖고, 저장을 이렇게 해볼게요. 간단히 그 상품 코드 말고 상품명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상관없는 상관없어요. 분류별 상품수. 자, 그래서 요 쿼리 문제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요 그림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았다 틀렸다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시험 문제 풀면서 내가 푼 게 맞았다 틀렸다 이거랑 똑같이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좀 어렵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바로 처음부터 진행을 할게요. 3번은. 자, 요거 일단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브랜드하고 뭐 상품 탭을 배치하는 거야. 뭐 이게는 없겠죠. 일단 거기까지 먼저 해볼게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가셔서 여기서 브랜드하고 상품을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됐죠? 이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브랜드명이잖아요. 브랜드명 갖고 올게요.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뒤에 다음 게 뭐냐면 신발류라고 돼 있죠. 자, 신발류가 있는지 봅시다. 신발류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이해되세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신발류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아무 찾아도 없죠. 됐죠? 그래서 다시 봤더니 뭔가 싶어서 봤더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로스테컬이래요.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신발류, 상의하류, 기타 이게 크로스테컬이라는 소리잖아요. 크로스테열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 분류코드의 두 번째 숫자가 1이면 신발류, 2이면 상의하의, 나머지는 기타. 스위치, 미드 이제 좀 보이죠? 뭐 해야 될지. 얘 필드로 그러니까 분류코드 열로 배치하고 열에서 스위치, 미드로 두 번째 숫자 검사해서 갖고만 오면 되는 거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크로스탭이라고 주고 브랜드명을 이렇게 행으로 주고 열에다가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닐까요? 봅시다. 열에다가 분류코드의 두 번째 숫자, 그러니까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분류코드에서 두 번째니까 뭐 2,1이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그게 1이냐고 물어보는 게 논리식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는 1하면 안 되죠. 왜? 미드로 뽑아내는 값은 뭐예요? 문자 데이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문자 1이라고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는 뭐냐면 스위치에서 요게 이제 엑셀이랑 틀린데 엑셀의 스위치는 그냥 이렇게만 주고 1이면은 신발류, 2이면은 상의하류 이렇게 줬잖아요. 얘는 요렇게 주고 뒤에다가 신발류 if s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s. 됐죠?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가지고 와서 두 번째는 2이면은 여기다가 상의 하의류 상의 하의류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줬어요? if s에서 그 외에는 true로 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 외에는 기타 이렇게 해달라고요. 되셨을까요? 확인 두고 얘를 열로 배치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값 필드는 상품명의 필드로 개수를 구하래.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났죠. 따라서 상품명 가져다가 묶는 방법을 개수로 주고 여기를 값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단 숫자가 맞는지 좀 볼까요? 신발류 27, 상의하류 65, 기타 없고요. 그리고 나이키에서는 66, 64, 83 잘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신발류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열머리 끌 기억나시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자, 여기서 꼭 좀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를 보고 봤더니 위에를 바꾸는 건 좋아. 열멀크가 생각나. 근데 옆에 아무리 찾아도 열멀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 열머리글은요, 요 빈대를 클릭하셔야지 나와요. 그쵸? 빈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셔야지 여기 열머글이라고 나오고 여기에다가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되는 거 맞죠? 여기다가 신발류 상의, 하의류, 기타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그리고 확인 주시고 보기 주시면은
이렇게 책이랑 똑같은 쿼리 결과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보였나요? 요거 따라서 하실 수 있겠어요? 자, 4번 보시면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가셔서 쓰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브랜드, 분류, 상품이니까는 그거 먼저 배치를 할게요. 3개 다 갖고 오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사실 요거 굳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선 이렇게 안 보이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분류명이니까는 분류에다 분류명 찾으면 될 것 같고 브랜드명이니까 브랜드명 찾으면 될 것 같죠. 그쵸? 그리고 옆에 상품명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가도 있나요? 여기 있죠. 그쵸?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꼴이에요. 그냥 보기 누르면 똑같이 잘 나타나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소비자가도 봤더니 쉼표 같은 거 없어요. 그쵸? 이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고 이제 브랜드 코드의 정보를 줘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브랜드 코드 잠깐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보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 들어가지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에다가 조건에다가 중괄호에서 책에 있는 대로 제시된 대로 브랜드 코드를 입력하시라고. 자, 이렇게 브랜드 코드 입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제 책에 있는 대로 03 넣어볼게요. 누르고 03 누르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잘 나타나죠. 자, 이제 확인 좀 해볼게요. 순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위에 등산화 잘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레코드 수도 잘 나타나죠. 근데 잘 봤더니 등산화인가 싶어서 봤더니 상품명이 보스키가 먼저 나오잖아요. 되셨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정렬의 문제 같아요. 레코드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위에 문제를 다시 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분류명 필드를 기준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잖아요. 분류명 여기죠. 자, 볼게요.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분류명에다 정렬을 물로 오름차순을 먼저 줘볼게요. 이렇게 주시고 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03 주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잘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됐죠?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굉장히 쉽죠, 이거는. 자, 이렇게 놓고 저장 눌러서 쿼리 이름을 브랜드 코드 조회. 자, 브랜드 코드 조회. 브랜드 코드 조회. 끝. 됐죠? 자, 이제 그 5번 해보실 텐데, 분류하고 상품들이니까 그거 먼저 배치하고 나서 고민해 볼게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분류하고 상품, 분류랑 상품 이렇게 배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업데이트의 대상이 뭐예요? 업데이트의 대상. 분류 테이블에 분류 코드가 있는데, 자, 분류 테이블 볼게요. 분류 테이블 분류 코드인데 비구에다 뭐 넣어달라는 소리 이해되세요? 그쵸? 그럼 사실 여기서 분류 테이블에 쓰지 상품 코드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잠깐 이렇게 테이블 제거를 잠깐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분류 코드만 잘 갖고 왔어요. 여기서 뭘 바꿀 거예요? 비고 테이블을 바꿔달래요. 뭘로? 분류 코드 지정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분류 코드 지정 봤더니 거기 자, 당구장 표시가 앞에만 있죠. 그렇죠? 그거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업데이트 쿼리전에서 업데이트로 바꾼 다음에 업데이트의 내용을 어떻게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당구장 표시 주시고 한 칸 띄고 분류 코드 지정 이렇게 줘볼게요. 확인 누르면 여기 이렇게 액세스가 알아서 큰 따옴표 쳐줍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실행을 눌러버리면 분류 코드 테이블의 비구에 싹 다 이 글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뭐죠? 자, 이제 고민해볼게요. 여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조건은 분류 테이블에는 분류 코드가 있는데 상품 테이블에는 없는 거를 줘야 될래요. 나딘, 우리 아까 했었죠. 불일치 검색거리.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분류 코드 나와야 되고 조건에다 어떻게 줘야 돼요?
select 분류 코드 갖고 올게요. 여기서 from 상품에서 갖고 올게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거는 뭘로 묶어요? not in으로요.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확인 누르고 보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3개 안 돼요. 비어있잖아요. 이거 왜 비어요? 아직 분류 탭 비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이걸 실제로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으려면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여기서 실행 버튼 누르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실행 버튼 눌러서 세계형을 새로 오십니다. 예. 이제 저장 버튼 눌러서 분류 코드 지정 처리, 분류 코드 지정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자, 이제 보기 누르면은 잘 보이죠? 자, 이제 분류 탭을 보시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져 있죠. 자, 어렵다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내기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익힌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아예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앞에서 했던 진짜 아예 수식이 어려운 거는 틀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요 정도는 연습을 통해서 얼마나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건 연습을 통해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